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 영상 댓글에 간헐적으로 스팸 댓글이 달리거든요. 제가 보일 때마다 항상 지우고 있지만 제가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운전 중일 때 그럴 때는 댓글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사이에 스팸 댓글을 보고 저한테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 가치남이라는 유튜브 채널 외에는 어떠한 플랫폼, 사이트라든지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채널 외에는 모두 사칭한 채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 코스피는 1%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3월의 시작, 상승폭만 본다면 조금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어제 아시아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아쉬웠던 흐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내심 한편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무려 3% 이상의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하락 추세만 보여주었던 애플과 테슬라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장,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0.8%의 하락이 나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면들이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그래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1.3%의 상승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한테는 15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두 종목 모두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현대차도 장중한테 4%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의 흐름이 유독 좋았는데 7% 이상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도 조금은 흐름이 달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2차전지 종목들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이 두 종목에 비해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의 주체를 살펴보면 많지는 않더라도 모든 주체가 매수를 보여주었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현대차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특히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이 종목은 많지는 않더라도 연기금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기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6%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주체를 살펴보면 연기금을 포함해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기,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하고 LG화학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LG화학은 외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셀트리온, LG생활건강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최근에 약 2천조 원이 넘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돈을 풀겠다. 이런 내용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할 수가 있고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긍정적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점이 있거든요. 2140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즉 채권을 발행해서 2천조 원이 넘는 이 금액을 충당하겠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돈을 푼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채권금리, 우리가 흔히 보고 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 채권금리의 상승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좋은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채권금리 상승을 촉발시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늘 염두를 해두시면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볼게요. 한때는 1.6%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은 1.4%까지 다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본다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채권금리는 반드시 상승할 테지만 이 속도가 빨랐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2월 말처럼 채권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저는 언제든지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조금은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리 전망이 좋고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본인 스스로가 저는 주식을 할 때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주가의 변동성, 조금은 걱정이 되고 많이 힘들다면 조금씩 주가가 반등을 보일 때 그런 구간에서 비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 없이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조금은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 그런 순간에 다시 진입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영업이익이 100%, 200%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점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 회복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시장이 망가졌다. 그런 사례를 찾아보긴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심리 상태를 굉장히 힘들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하향세를 보였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리스크와 추세적인 면들 조금은 구분을 지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주말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2월달의 수출 성적, 다른 말로 대한민국 기업의 실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월달 실적,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로 인해서 작년 동기 대비 조업 일수가 3거래일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비해서 무려 9.5%의 수출 성장세가 있었고 가장 크게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바이오 헬스 62.5%, 그 뒤를 이어서 자동차 47%, 그리고 반도체 13.2%, 석유화학 22.4%, 2차전지 10.1%, 아울러 디스플레이까지 19.1%, 이렇게 수많은 업종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2월달에 수출 증가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수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과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 제조기업,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두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빠른 기간 내에 강한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쉬어가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가 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핵심 쌀이라고 불리는 MLCC, 이 MLCC를 제조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이 일본의 무라타 기업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무라타 기업이 MLCC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세계 점유율 2위인 삼성전기, 충분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이 되었는데 일본의 무라타 기업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장비하고 건물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동 중단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삼성전기로 하여금 또 반사 이익으로서 수혜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기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 이런 면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크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만 보더라도 기존 73%에서 90%까지 급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안정세를 보이면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로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언제든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 관점에 따라서 아쉬웠던 분들도 계실 거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 하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월 초 상승으로 시작한 만큼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지난달과 달리 3월 달에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시장을 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